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이라고 매주 제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소통하는 병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통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서로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거 중요하잖아요. 경청하는 자세. 네네네. 커뮤니케이션. 예. 그러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함께 난 마음을 나누는 거. 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래, 네. 아주 교과서적인 재미없는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하면 뭐예요? 기대된다. 휴대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요즘 군에서 이 소통과 관련해서 아주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근데 이미 군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핸드폰 사용 시간이 평일에는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설마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제발. 아, 근데 에이. 그래. 설마. 놀라지.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치. 그렇죠. 그건 아닐 것 같아. 놀라지 마세요. 이제 핸드폰 사용 시간이 최대 24시간 가능해진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24시간이.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러니까 국군 장병분들이라던가 이제 전역하신 분들도 지금 핸드폰을 최근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3시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이게 24시간이면은 그냥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계속 와. 쓰는 건데 이야. 엄청난 발전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하죠? 이 우리 군 장병들의 이 핸드폰 소지 시간 확대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각 부대별로 핸드폰 사용 시간 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아침 시간에도 소지할 수 있게 하거나 아침 점호 이후에 21시까지 소지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 24시간 동안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현역 장병들의 이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놀랍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서프라이즈, 놀라지 마세요. 또 왜요? 또! 또 노려? 뭐지? 네.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훈련병들도 야.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와. 사실은 정말 입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하게 단절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던가 어떤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안에서 만약에 핸드폰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군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훈련병들의 경우 입소 1주차부터 평일 30분, 주말과 공휴일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소와 동시에 평일 30분, 주말 공휴일 1시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병들의 소통 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네. 자, 6월 20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 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장병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기쁜 소식이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소식도 들었으니까 저희 함께 행군기 심차게 시작해 보시죠.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0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29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알죠. 엄청 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네. 그렇죠. 엄청 세다, 어마어마하다, 뭐 막연하게 이렇게도 알고 계신데 실상은 그보다 더 엄청납니다. 오. 무려 세계 종합 군사력 6위에 빛나는 군사 강국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6위에 6위. 없는데? 예. 자, 작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서 138개국 중에 6위를 차지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 되게 많이 치네요. 138개국 중에 6위예요. 네. 아 소름 돋았어요. 보이세요? 여기 그래요? 소름 돋는 거.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 되게 많이 치네요. 저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인가 뭔가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게 막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만큼 세계 각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 군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K-팝의 BTS, 싸이, 우와. 라붐, K-드라마의 오징어 게임, 우와. 그리고 아우. K-코미디의 개그맨. 자, K-코미디의 코미디언 김대희를 뺀 나머지 코미디언들이 네,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다양한 업적으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K-군대를 만나보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펼친 영웅들,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파병부대 특집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혈액순환. 자, 파병부대. 자, 파병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혹시 혜인 씨 아시나요? 아, 그럼요. 파병을 나가서 임무를 수행한다. 태양의 후예 유시진 잘생긴 대위님처럼 네. 해외에서 작전하는 부대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와우. 네, 파병부대는 어려운 나라의 난민들을 도와주고요. 때로는 적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이 동맹을 맺어서 군사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군투버 우리 효자손 씨 어떤 부대가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잘은 모르고 얼핏 제가 들어본 게 이제 아덴만의 그 청해 부대. 청해 부대. 그렇게 좀 들어봤는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 해외 파병에 관심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많거든요. 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만나볼 부대. 전설의 레전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를 40하고도 6바퀴 바닷길 인도양의 평화를 지켜내는 부대입니다. 진취적 기상과 개척 정신, 국군 최초 전투함 파병부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해부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 아직 하지 아니에요. 않겠는데. 아직 아니에요.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아덴만 여명 작전은 행군기에서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네. 자, 어떤 작전인지 효자손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청해 부대. 그 우리 청해 부대가 소말리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을 구해낸 사건 또 아니겠습니까? 지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근데 어떻게 구했죠? 그건 이제 그 제가 좀 저보다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수영 중위님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떠넘기기.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구해온 거죠? 순간 제 나이를 실감을 했어요. 30대인 줄 알고. 예. 오늘은 제가 또 그날 사건을 또 네.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때는 바야흐로 2011년 1월 15일 이란에서 화물을 싣고 스리랑카로 향하던 3호 주얼리호 안에는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선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어.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어. 비상 상황인 거죠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한 이 거잖아요. 당시 선장이었던 이 석혜균 선장이 이 선교로 올라갔을 땐 이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적 아시죠? 네. 네. 그렇죠. 이 해적들이 배 위에 총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아. 해적들은 순식간에 선원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했죠. 이들이 제시한 협상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1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똑 단위인 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당 평균 50억. 평균 50억. 한 사람, 야, 50억? 한 사람당이요? 어떻게 50억? 와, 이게 야, 이런 도둑놈들? 와, 야, 우리 정부는 이제 고심 끝에 청해 부대를 투입한다고 결정했어요. 네. 이 당시 청해부대 군함은 최영함, 이 UDT 대원들 포함해 총 300여 명의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최영함이 꼬박 이틀을 달려서 이 3호 주얼리호 근처에 접근했는데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렇죠. 이 해적들이 배 위에서 뭘 막 흔들고 있었어요. 뭐요? 이 백기를 흔들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백기. 100기면은 네. 항복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50억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100기를 흔들었을까요? 그쵸. 이 맞아요. 이게 백기를 투항한 상태니까 배에 진입해서 선원들만 구조하면 작전 종료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 보트가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하는 순간 갑자기 탕탕탕 숨어있던 해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가 항복이 아니라 페이크였던 거네요. 그쵸. 페이크. 네, 그렇습니다. 일단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청해 부대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플랜 B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기만 작전인데요. 기만 작전이 뭐죠? 한 포를 쏩니다. 근데 3호 주얼리 호와는 한참 멀리 떨어진 거리에다가 쏴요. 헬기를 띄우는데 헬기에서는 총을 안 쏴요. 그럼 이제 해적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어리둥절했겠죠. 그렇죠. 뭐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기만 작전이었던 거군요. 왜 웃죠? 아, 맞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아, 예. 깨달으신 것 같아서. 멍청해 보였나요? 지금? 그럴 리가요. 너무 뒤늦게 K 생각해놨어요. 코미디언의 대표신데 어떻게 저를 제가 빼고. 저를 빼고 나머지 빼고였구나. 모든 코미디언들이 K 코미디언이죠. 네. 지금 알았네요. 맞아요. 이 해적들이 쟤네 이제 겁만 주고 공격도 못하네? 이렇게 방심하게 한 겁니다. 아하. 그렇게 이틀 이제는 해적들이 술 파티까지 선내에서 펼칠 정도로 선상 신경을 안 파티네. 쓴 거예요. 예. 이 적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 이때가 바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작전을 새로 짜기 시작했어요. 오.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잡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선박에 접근할 때는 어두워야 하고 그 다음엔 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환해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아침 해가 뜰 때 딱 그 순간 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여명이 비칠 때였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3시 전원 전투 배치가 시작되고 3개의 고속보트에 청해부대 UDT 대원 14명이 탑승합니다. 오른쪽엔 헬기, 왼쪽엔 최영함이 출동해 조심스레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아덴만은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네? 갑자기 야구장에서 많이 아니 그리고 그쵸, 야구장에서 맞아요. 그 응원할 때 사진이 온것 같은 부산 갈매기를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때 울려 퍼졌다고요? 네. 너무 네? 그렇죠? 뭐죠? 이 뜬금없을 수 잘못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격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던 거죠. 와. 이 납치된 선원들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에게 이 상황을 진짜 작전 상황인 거 알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말만 들어도 영화 같은데 네.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들은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당시 투입된 대원이 이고 있던 장비 무게만 30kg이었는데요. 6m인 배의 높이를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동한 거잖아요. 야. 이 더 놀라운 건 이 선박에 14명의 청해 부대원들이 승선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6분. 이 당시 선원들이 잡혀있던 공간은 4층이었는데 이 부대원들이 4층에 도착하기까지 반발한 해적들은 모두 사살한 상태였습니다. 선교만 제압하면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작전은 이거였어요. 섬광탄. 섬광탄이 빛과 폭음을 내면서 발발하는 순간 해적들은 엄청난 빛에 눈이 멀었고 이 틈에 우리 청해부대는 진압 작전을 시작합니다. 선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야 정말 그 한편의 그 그렇죠. 영화처럼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맞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작전 개시 5시간 만에 우리 청해부대는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저도 당시에 뉴스에서 엄청난 작전에 성공했다, 뭐 소말리아 해적을 무찔렀다 이 정도는 들어서 저 조금 알고 네네. 있는데 이렇게,까지 손에 땀을 쥐게 지금도 땀이 박수를 맞춰서 그런지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일 거라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네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저도 진짜 이렇게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네. 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전공을 올린 청해부대 여기서 끝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성과를 낸 업적이 많은데요. 2011년 4월에는 해적의 공격을 받은 한진, 텐진호를 구출해서 안전 해역까지 호송했고요. 2012년 1월에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또 2018년 4월엔 가나 해상에서 피랍됐다가 구조된 우리 국민 3명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와 그러면 청해부대는 이렇게 선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한 부대인가요? 일단 이 청해부대의 이 청해라는 말 자체가 블루 오션. 네, 이 신라 시대 해상권을 장악했던 이 장보고의 해상무역기지 이 청해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정식 명칭은 그래서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이고요. 이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드나드는 이 한국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전투한 파병 역시 청해부대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대는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대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부대. 자, 레바논을 수호하는 파병부대, 동방의 빛, 신이 보낸 선물, 동명부대입니다. 자, 동명부대는 어떤 부대인가요? 대한민국 최장기 파병부대가 바로 동명부대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에 이름을 올릴 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상록수 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하여 평화 유지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명맥을 잇는 게 바로 평화 유지 활동 임무를 하는 동명부대입니다. 네. 평화 유지 활동이라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어떤 임무를 하는 건가요? 분쟁 지역에서 말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동명부대는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분쟁 지역인 레바논에 파병을 나갔는데요. 레바논 남부 타르 지역에서 기동 정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동 정찰 임무란 불법 무기, 무장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 정찰 작전인데요. 주둔지와 작전 지역의 안정적인 통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임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평화를 선도하는 부대답게 이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도 펼치고 있고요. 이 주민 친화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노후된 건물과 도로를 보수하고 수도와 전기가 고장났을 땐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이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또 의료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어와 태권도도 틈틈이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를 쌓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네. 우리나라 군이 어려운 나라를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벅차오르시죠? 네, 네. 벅차올라요. 이렇게 안정화 작전을 통해서 타국의 난민들을 돕고 수호하는 파병부대가 또 있습니다. 오, 어떤 부대죠, 이번에? 레바논에 동명부대가 있다면 남수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빛을 주는 부대, 바로 한빛 부대입니다. 남수단은 어느 나라예요? 처음 듣는 나라인데. 남수단은 수단의 남쪽에 있는 나라로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입니다. 내전이 끝나고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럼 동명부대도 한빛부대처럼 대민 지원을 위해서 창설된 부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빛부대도 2013년 유엔 요청에 의해 창설된 부대입니다. 이 남수단 이 재건 지원 작전과 인도적 지원을 크게 돕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마다 발생한 이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의 제방 공사도 실시하고 이 활주로 확장 공사라든지 난민 보호소, 부지 신축 같은 이 재건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이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배민 활동도 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병사 병과도 대부분 공병이고 의무병, 군종병, 통역병, 수송병, 특전사 경비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특수부대원들도 자부심이 뿜뿜하시겠지만 파병부대원들도 세계평화를 위한 봉사 정신으로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지인들은 한빛부대를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합참의장 부대 표창과 유엔 메달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 더더욱 자긍심을 가질만 하죠. 네. 다음 부대는 어딘가요? 네, 이제 소개할 부대는요. 앞서 소개한 부대와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세계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뿜뿜한 파병 부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거친 사막을 누비며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아크 부대입니다. 오. 아크 부대는 어떤 부대죠? 예, 이 2011년 국군 창설 이래 최초 군사협력 차원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부대입니다. 네. 아크 부대를 사실 잘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양의 후예를 보셨다면 아마 알 거예요. 태양의 후예가 이제 아크 부대를 모티브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거든요. 드라마에서 거기 나오는 이제 유시진 대위가 입었던 전투복이 실제 파병 중인 아크 부대원들이 입은 전투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이 전투복 색깔이 이제 모래색인데 그 이유가 사막에서 위장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 드라마에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부대였는데 실제로도 뭔가 큰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모티브가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대가 창설된 이유도 그 임팩트 때문이었어요. 2010년 한국에 방문해 특전사 시범 훈련에 참관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한국군의 우수성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 훈련 지원과 세부 협력 방안을 교류하자고 요청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양국의 협력 증진을 위해 아크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눈썰미가 좋네요. 예, 칭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파견 가는 병력도 조금 남다른데요. 이 특전사 공군, 이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 병력이 또 파병되거든요. 이 훈련도 뭐 전술 훈련, 뭐 고공 강화, 뭐 건물 항공기 선박 대테러 작전, 해상 침투 등 실제 특수부대의 작전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2017년에는 산악전 전술을 전수했고 2018년에는 최첨단 장비 워리어 플랫폼을 최초로 도입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완전 우리나라 군대 강인함과 위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네요. 이게 아크 부대원들이 그곳에서 훈련이 더 빡세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바로 살인적인 날씨 때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날씨가. 보통 이제 중동은 사막이라 건조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바다랑 가깝다 보니까 덥고 굉장히 좀 습하다고 합니다. 또 여름에는 기온이 이제 53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는 뭐 이제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의 습식 사우나에서 훈련하는 그런 우와. 느낌이라고 해요. 야,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땡볕에 이 훈련하면은 진짜 정말 힘든데 맞아요. 파병 부대원들은 더 악조건에서 고생을 하고 있네요. 네네. 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군과 한국군이 군사협력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뭔가요?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 북쪽으로 이 페르시아만과 가까워서 이 대부분의 지역이 실제로 사막입니다. 이게 우리 군의 전력에도 플러스 요인이 또 될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사막 지형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또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아랍에미리트의 첨단 시설,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고공 야간 강화 훈련은 기후나 여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설 장비를 활용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 관계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군과 전후에도 굉장히 좀 끈끈하다고 하는데요. 부대명이 아크의 의미도 아랍어로 이제 형제를 뜻하는데 실제로 이제 10년 동안 끈끈한 신뢰와 우정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오늘 파병부대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만 해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벅차게 끌어오르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면서 혹시 나도 파병부대에 지원해 볼까 하는 장병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병부대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기별로 이 파병 시기가 되면 군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파병 선발 공지가 뜨거든요.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 관심 있는 분이라면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그냥 뭐 밋밋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아. 우리 혜인 씨가 물어보니까 하고 이렇게 들켰나요? 일단 웃어주기 시작하네요. 아, 들켰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반응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너무 저기 차이 파병을 두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 아이, 파병부대의 경우 선발 과정이 까다로운데요. 먼저 전역이 1년 남은 현역 장병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의 경우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니 해외 파병을 노리시는 분들은 특수부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파병 기간은 8개월이고요. 합격을 하면 교육을 받고 체력 검정을 통과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아, 저한테 그 현역 시절로 돌아가서 너 파병 갈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사실 저는 솔직히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해외 각지에서 임무 수행 중에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나 못 가. 자, 오늘 충성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 아래로 나가는 행군기 SNS로 많이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정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윤대중입니다. 자, 오늘 사연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검은 머리를 길게 들이운 여자가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환청이 들리나? 환청이 아, 뒤통수를 탁 때려서 깨웁니다. 찌린내 나는 노란 액체. 오, 이거 단단히. 에? 네. 에?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출근한 중대장만 빼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중대장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네. 그가 들른 곳은 어딜까요? 뭐 비상 상황인가요? 아니요, 진돗개 하나? 화장실이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네. 급하지. 비상 상황이네. 네. 출근길에 갑자기 배가 아팠거든요. 음. 그렇게 용변을 보던 중에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편지함이었습니다. 평소 마음의 편지는 행정반 이제 서무계에서 수거를 해서 놓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오는 김에 본인이 직접 열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중대장의 짧은 욕설이 화장실을 가득 메웁니다. 아이, 짜! 왜? 무슨 일이죠? 누가 뭔가 안 좋은 말을 써놨구나. 그런가 보다. 예. 마음의 편지함에 담겨져 있는 것, 그건 편지가 아니라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오물이었어요. 어? 오물이었어요. 찌린내 나는 노란 액체. 뭐야, 누가 거기다 소변을 본 거예요? 네? 욕이 나올 만하죠. 네. 저는 좀 장난이라고 하기엔 좀 심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를 동동 떠다니는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중대장 그리고 씨 소대장 씨땡 새끼들 이거나 먹어라. 어이구. 와, 이거 단단히 에? 네. 에? 아니 뭐 네. 이게 보통 화가 난 게 이 보통 원한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비병사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비병사는 선임인 A 병사에게 항상 욕을 먹었어요. 아, 괴롭힘의 이유는 그런 건 없었고요. 헐. A 병사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B 병사에게 욕을 그냥 했거든요. 심할 때는 그냥 B 병사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합니다. 와. 아니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는 게 그죠. 뭐야? 그러니까 진짜 노답인데요, 완전. 그렇죠. 문제는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비병사만 TV를 못 보게 한다든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 쓰지 말고 숟가락만 사용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상한 지시를 많이 했고요. 충성마트 이용도 금지시켰어요. 쥐가 뭔데 그러게요. 청송마트를 이용을 못하게? 이거는 명백한 괴롭힘이잖아요. 그렇죠. 괴롭힘은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래서 비병사는 이제까지 괴롭힘 당했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마음의 편지를 썼어요. 뭐 이건 잘했어요. 더 잘했네. 심해지기 전에 네. 빨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 뭐 이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사건의 재구성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마음의 편지를 보낸 이후 비병사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심지어는 부대원들까지 다 합세해서 비병사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정도면 마음의 편지가 전달이 안 된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어디 그 잘못 넣어서 떨어뜨렸나? 어. 네? 그거는 아니고요. 마음의 편지는 중대장한테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대장의 태도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진급이 코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전부 집합시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야, 내가 당분간 문제 안 생기게 하라고 했잖아. 이거 누가 쓴 건지 찾아와. 아니 가해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찾는 거예요? 쓴 사람. 와, 그러게요. 에이. 왜 피해자를 찾았을까요? 혼내려고.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소대장들은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대원들과 1대1 면담이 진행이 됐어요. 목적은 신고자 색출이었고요. 비병사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되게 겁에 질려요, 이제.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굴 믿어 이런 상황? 그쵸. 이런 상황이. 부조리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내라 그랬다. 이거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병사들이 아무도 입을 안 여니까 소대장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뭐였을까요? 뭐였어? 말을 할 때까지 얼차례를 한다? 이게 힌트예요. 자물쇠가 자물쇠가 왜요? 가둬두나? 아 입을 다 자물쇠로 채웠구나. 너무 나. 잔이네. 아무도 말 무서워. 못하게. 무서워. 평생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지? 뭔지 모르겠어. 불시에 모든 병사들을 생활관에서 다 내보내요. 네. 그리고 관물대의 자물쇠를 무단으로 다 해체를 합니다. 이거 이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이것도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 침해죠. 소지품을 뒤져서 병사들의 일기장이나 편지를 다 수거해가요. 그리고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색출이 어려우니까 필적을 대조해보기 시작해요. 진짜 집요하다. 필적 대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근데 개인 소지품을 그렇게 막 검사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작성자를 못 찾았을까요? 결국 찾아. B 병사의 정체는 드러납니다. 음. 그래서
B 병사의 상관인 C 그 소대장이 이 사실을 이제 중대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이었는데요. 병사 관리 똑바로 못한다는 말과 그리고 다른 기관에 신고 못하게 입막음을 잘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입막음 하려고 마음의 편지 쓴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쵸. 이건 진짜 좀 마음의 편지를 네. 왜 만든 거야 그러면? 중대장의 욕심. 혹시라도 이 사건이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까 봐 중대장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하면 시 소대장의 앞길을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거죠. 이제 정말 이기주의의 아주 극치네요. 최고봉이네 그냥. 예? 심하게 권력남용하는데요. 이분. C 소대장은 약이 이제 바짝 올랐고요. 전 소대원들을 모두 이제 집합시킵니다. 야, 앞으로는 병역 내 괴롭힘 있으면은 마편 쓰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리고 괴롭힘 발생한 건 이거 무조건 모두 연대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연대 책임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그날부터 소대원 전체의 작업량은 2배. 헐. 아침 부보 거리는 3배가 늘었죠 이제.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체력 단련 훈련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심지어 비병사가 속한 생활관은 새벽 근무만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오, 야, 이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은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가해자 A 병사와 피해자 B 병사. 그럼 이 둘 중 누구를 더 탓하고 있었을까요? 가해자를 네. 탓해야죠. 애초에 비병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병사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봐요. 마음의 편지를 쓴 비병사 때문에 군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의 화살이 비병사에게 돌아갑니다. 아, 진짜 괴롭힘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맞아요, 맞아요, 미움까지 받아야 된다니. 맞아요. 전소대원들이 그래서 비병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말을 걸지 않았으면 다행이었어요. 비병사가 지나가면 고자질장이 엥? 이 배신자 엥? 이렇게 한마디씩 다 거들거든요. 근데 이게 수대원들의 분노의 화살이 잘못 날아간 거죠. 맞습니다. 가해자한테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전소대원들에게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어느 날 취침 전에 A 병사가 B 병사에게 음료 하나를 꺼내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보리보리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보리차 같은데요? 저거 좋아하는 건데 이거.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음료수 우리가 많이 마시는 그렇죠. 네. 음료수 차 종류? 보기에는 그냥 뭐 보리차 같은데 어쩐지 뭐 좀 색도 이상한 것 같고 어쩐지 좀 뭐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찜찜해요. 아유, 설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건 아니죠? 설마. 다 마시기 전에는 잠들지 말라고 해요. B 병사는 결국 밤을 새웁니다. 어떡해. 당연히 다음날 너무 졸리고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다음날 밤 A 병사는 또 똑같은 요구를 해요. 당연히 B 병사는 둘째 날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냥 버틴 거죠. 와.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말을 버벅대고 실수를 연발합니다. 작업 지시를 받아도 넋놓고 있다가 그냥 혼나기도 해요. 근데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잠 못 자게 하는 건 실제로 고무는 방법으로 쓰이잖아요. 48시간째 지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깨어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사람이. 맞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B병사는 이제 틈만 나면 졸아요. 졸음이 엄청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A병사는 B병사의 뒤통수를 탁 때려서 깨웁니다. 그때 B병사는
갑자기 검은 머리를 길게 들이운 여자가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환청이 들리나? 환청이 들려. 마셔, 어, 마셔. 어. 그냥 마시면 푹 잘 수 있어. 야, 이게 환청이 들리면서 환각이 보이는 거구나. 네네. 아. 그날 밤 비병사는 결국 페트병 뚜껑을 열어서 한 입 마셨다가 바로 뿜어내. 어. 근데 그냥 그건 보리차였던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힌 거죠. 와. 심리적으로. 이래 이제 비병사의 심정이 어땠을지 혹시 뭐 상상이나 뭐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보통 이제 마음의 편지를 쓸 텐데 마음의 편지를 썼다가 또 이 상황이 악화돼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보고할 데도 없고 말할 데가 없구나. 이 사실이 진짜 절망적일 것 같아요. 심각하죠.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 단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아. 지금 중대장까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잠을 안 자봤을까요? 하루 정도는 샜던 것 같은데 24시간에서 24시간?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96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수면 부족 현상으로 정신질환이 와요. 그러니까 비병사도 현실을 왜곡하게 인식하는 환각, 환청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편지함에 소변을 보고 욕설을 담긴 편지를 남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 일을 이제 한 거군요. 아, 그렇죠. 네.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 벌어진 일이죠. 네. 이 사건은 나중에야 이제 죄책감을 느낀 소대장이 사단 감찰에 고발을 하면서 모든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신기하네요. 그 중대장이 그 인성으로 어떻게 중대장까지 갔는지도 예, 신기하네요. 그냥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의 편지를 썼다가 이 사단이 났다는 그 상황이 화가 나는 것 같아. 맞아요. 멘탈적으로 굉장히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그 오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2박 3일을 그냥 밤을 새서 안 먹었는데 마지막 날 그냥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보리차였다라는 게 이건 뭐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 그냥 보리차 준 건데요? 이 친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면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맞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보리차라도 보리차였어도 이걸 다 마시기 전까지는 잠 못 자라고 한 행위 자체도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죠. 또 이거 한 통을 싹 다. 그럼요. 참 이 마음의 편지함이라는 게 병역 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잖아요. 익명으로 편지를 작성해서 넣으면은 이게 지휘관한테 전달이 돼서 고충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인데 이번 사건처럼 익명이 보장되지 못하면 보시다시피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핸드폰을 검열하려는 등 반인권적인 대우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사건이 보면서도 정말 많이 화가 나는데 진짜 그러네. 그렇죠. 결국 이제 2차 가해 발단이 된 거는 중대장의 또 지시였잖아요. 이게 또 자신의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 봐 뭐 노심초사한 거고 또 신고자가 누구인지 또 알아보고 또 세워나가지 않도록 또 소대장한테 뭐 지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행동이죠. 너무 그럼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건에서 나오는 여기 이 중대장은 진급에 진짜 눈이 먼 인성이 바닥인 거죠. 임바. 네. 더 화가 나는 건 피해자를 색출하는 게 2차 가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거고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혹시 내가 걸리더라도 소대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라는 이런 복심이 있는 거죠.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발 이렇게 빼고, 그쵸?
그러면 뭐 소대장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들이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색출했을까요? 일단 소대장들 입장에서는 중대장에게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복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겁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받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지시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이렇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지시일 때는 방법을 달리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잉 충성이 불러일으킨 참혹한 결과죠. 중대장이 마음의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신고자 색출을 지시한 중대장은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본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대장들에게 신고자를 색출하라고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진급 누락에는 벌벌 떨면서 정작 해임당할 만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어이가 없고 중대장 본인은 안 들킬 줄 알았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색출 과정에서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걸 중대장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었겠죠. 아니란 생각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보고 뭔가 참고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해봐요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무서워. 근데 이게 아무리 명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대장들도 사실 신고자를 찾으라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근데 병사들과 1:1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지품 검사도 하던데 이런 행동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물대 자물쇠를 따서 함부로 열어보고 일기장이나 편지를 검열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직접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대장들도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시 소대장이 신고자를 찾아내고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대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B병사를 괴롭힌 A병사만 혼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다 같이 책임을 지라고 뭐 훈련이나 근무 강도를 높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당사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집단에 속한 모두가 책임을 함께 지는 거잖아요. 그게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또 집단 책임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소대장은 연대 책임을 통해서 병사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데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고가 덜어지니까요. 참 저도 살면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잘못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지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옆에 동료까지 그 이유로 벌을 받는 게 이것도 명백한 인권 침해죠. 네, 군대에서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을 강요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국가 인권위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개인의 잘못이 명백한데 집단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소대장이 내린 부당한 지시로 소대원들은 행복 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행위를 한 사람만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부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연대 책임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연대 책임은 부대원들 간의 어떤 단합이 필요한 전시 상황이거나 훈련 상황에서는 분명히 조직 내에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집단 책임주의, 연대 책임은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분명 피해자는 B병사였잖아요.
근데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게 밝혀지고 난 후에 부대원들의 미움을 다 받잖아요. 왜 화살이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게 연대 책임의 피해입니다. 아, 시 소대장은 자신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병사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비병사가 신고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는 비병사를 향해 과격한 비난과 보복을 집단으로 가하게 된 거예요. A병사가 B병사한테 한 나쁜 행동이 너무 많죠. 뭐 욕설은 기본이고 구타도 있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잠 못 자게 하도록 맞아. 이제 괴롭힌 정말 거. 고통스러워. 고문이죠. 네,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을 하면 안 됩니다. A병사의 행동은 언어폭력과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등에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상습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비병사를 괴롭혔기 때문에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위력행사 가혹행위죄가 성립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조한 다른 소대원들도 처벌을 받죠? 네, 동참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휴가 단축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비병사가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마음의 편지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무기력했을지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비병사가 또 받았을 그 정신적인 또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엄청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병사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장애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파괴적 충돌 조절 및 품행장애, 수면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아이고. 등 아주 많죠. 네. 그러니까 비병사가 겪은 심리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절대 군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설마 근데 이렇게 당하고 환각 때문에 마음의 편지함에 용변을 본 비병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여기 좀 심한 표현들이 있어서 지휘관들에 관한 좀 욕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안 받겠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이 되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마음의 편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희망을 품고 이렇게 요청했을 거잖아요. 근데 희망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2차 가해까지 받게 됐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스스로 전문 상담관이나 육군 인권존중센터, 군사경찰, 법무부 등 여러 가지 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인 수사 지원 서비스는 물론 심리 상담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단 분리 조치시킬 거고요.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내용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또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려고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편지라는 제도가 그 힘든 군 생활을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는 그 병사들의 유일한 창구이자 출구인데 그것마저 못 믿게 된다면 정말 너무 깜깜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마음의 편지가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고충을 덜어줬습니다. 이렇게 장병들을 위해서 마련된 든든한 제도가 다시는 악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콘
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체력 경례 행군. 근데 이제 그녀에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작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요즘 MZ 장병들의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피보고.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죠? 뭐죠? 본격 북군 장병 피부 고민 해결쇼. 장병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만들어드릴 게릿 너무 잘 군티. 빠밤